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꺼내드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30년 전 빚만 남기고 사라진 남편 김태수. 그 이름이 적힌 연금 통장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죠.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돈, 하지만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30년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말이죠. 그런데 이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인이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30년이 한순간에 감사와 눈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약속은 남는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7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윤정순입니다. 올해 70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죠. 우편함을 열 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고지서나 광고지뿐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이상했죠. 저는 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왜 이런 게 오는 걸까?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 사라진 남편 이름이었으니까요.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10년, 20년, 30년.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웃집 김 사장님한테 보여줬어요. 정순 씨, 이거 사기 아니에요? 요새 이런 수법 많다던데. 그런데 통장이 진짜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봐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니까. 저도 그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기라면 왜 돈을 넣어준 거죠? 게다가 30년씩이나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김태수.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30년 전 그 사람은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틀이면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흘이 지나도 안 왔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서준 사람들이 줄줄이 망했다고 했어요. 그 빚이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망친 거라고요. 빚을 떠넘기고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린 거라고요.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죠. 아이들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큰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서 헌옷을 얻어 입혔죠. 아들이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는 바쁘셔서 못 오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알았죠. 남편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올 거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사진도 다 찢어버렸죠. 아이들한테는 아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저는 이제 혼자예요.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봉투가 모든 걸 흔들어 놨습니다. 며칠 뒤 또 봉투가 왔어요. 이번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늦게라도 약속은 지켜야지요.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글씨는 낯선데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쪽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이죠? 경찰서에 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기로 보이진 않는데요. 실제로 입금이 된 거니까요. 그럼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나요? 송금인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도 가봤어요. 직원이 한참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송금자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보낸 거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남편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요. 저는 옛날 주소록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종이 뭉치 속에서 이장노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남편 고등학교 친구였죠. 이장노를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랜만이네요. 장로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통장 사본을 보여줬죠. 이장노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떨고 왔어요. 그 얘긴 그만 잊으시오. 무슨 얘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알려주세요. 정순 씨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사세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야겠어요. 30년 동안 속았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장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알아줬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태수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려고 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책임이요? 빚 떠넘기고 도망간 게 책임이라고요? 이장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죠? 뭘 숨기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물건을 뒤졌습니다. 창고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봤죠.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심보육원 후원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보육원을 후원했다고요? 그것도 돈도 없으면서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0년 넘게 매달 돈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그 명단 속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도연. 남자아이 9살. 도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성심보육원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원장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 선생님이요? 물론 알죠. 저희 은인이세요. 은인이요? 이 보육원이 지금까지 유지된 건 다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10년 넘게 후원해 주셨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은인이라니요. 빚쟁이한테 쫓기던 그 사람이요. 혹시 이도연이라는 아이 아세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요. 그럼요. 그 아이도 김 선생님 덕분에 컸죠. 지금 어디 있어요? 원장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무슨 일로요? 병이었어요. 오래 앓다가 갔죠. 마지막까지 이 보육원을 걱정하셨어요. 원장은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이게 도연 씨가 보낸 후원금 내역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명의를 보고 깜짝 놀랐죠. 김태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도연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네. 도연 씨가 김 선생님 명의로 계속 후원해 주셨어요.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약속이요? 그게 뭐였을까요? 도연이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도연 씨를 불러서 부탁하셨대요. 자기가 못다 한 일을 대신해 달라고요. 그래서 도연 씨가 평생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연금 통장에 돈을 넣어준 게 도연이였구나.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30년 동안이나요. 도연이가 남긴 말이 있나요? 원장이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언젠가 윤정순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맡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뜯었죠.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도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 어머니 댁에서 밥을 먹었던 아이예요.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때 먹었던 된장찌개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 선생님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셨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도연아, 내가 못다한 일을 네가 대신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요. 선생님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내 아내한테 이걸 전해줘.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울었어요. 선생님도 우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매달 돈을 넣었죠. 선생님이 원하셨던 대로 어머니 명의로요. 제가 번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밖에 못 넣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선생님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빚을 갚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죠.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 같은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어요. 부디 선생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주세요. 이건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도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남편이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책임을 지려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도연이라는 아이한테까지 부탁을 한 거였죠. 저는 30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어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미워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용감했어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떠난 거였어요. 저는 도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보육원 원장한테 다시 물어봤죠. 도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런데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번 돈을 다 보육원이랑 어려운 사람들한테 썼거든요. 도연 씨는 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또 울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하게 컸구나. 남편이 그렇게 키운 거구나. 원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젊은 도연이가 남편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약속은 남는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찢어버린 사진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였죠. 울면서 붙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요.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요. 이 장로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발 말해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장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태수는 청송 광산촌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름을 바꾸고 일했죠. 광산에서요. 그래요. 막노동을 했어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번 돈은 다 빚 갚는 데 썼고요. 얼마나 갚았어요? 전부 다요. 보증 선 사람들 빚까지 전부요. 10년 넘게 걸렸지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혼자서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보육원에서 일했어요. 급여도 안 받고 자원봉사로요. 도연이 같은 아이들을 가르쳤죠. 왜 집에 안 왔어요? 빚을 다 갚았으면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이 장로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남는 게 낫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태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정순 씨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도망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저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장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태수가 죽기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좋은 남편도 아버지도 못 됐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보증까지 잘못 써서 가족을 고생시켰지. 도망가는 것처럼 집을 떠났고. 하지만 정순아,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책임을 지러 간 거야.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 인생을 바로잡으러 간 거야. 그게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광산에서 일하면서 많이 다쳤어. 손가락도 2개 잃었고 허리도 망가졌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진 빚을 다 갚았거든. 보증 선 사람들도 다시 일어섰고. 그 다음엔 아이들을 도왔어. 도연이 같은 아이들 말이야. 그 아이들 눈을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겠더라고. 누군가에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 도연이한테 부탁했어. 내가 못다한 일을 대신해달라고.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킬 거야. 착한 아이거든. 정순아,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신은 최고의 엄마야.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약속해. 사랑해. 태수가. 저는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이렇게 살았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딘 거구나. 저는 남편 무덤을 찾았어요. 청송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조그만 비석이 있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안 새겨진 초라한 비석이었죠.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남편과 도연이가 지킨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보육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요새 보육원이 어려워요. 후원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글쎄요.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죠. 많지는 않지만 보육원을 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기부했죠. 이 돈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도연 장학회로요.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돈을. 제 남편과 도연이가 지키려던 약속이에요. 이제 제가 이어갈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이 모였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죠. 맑은 목소리가 보육원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과 도연이가 지키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웃으세요?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도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집이 있어. 대신 자주 놀러 올게.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도연이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도요. 여보, 도연아, 고마워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 없이 크는 게 서럽다고 울었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너한텐 우리가 있잖아.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들은 제게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원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이 저한테 힘을 주니까요. 원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도연 장학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자가 늘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후원을 시작했더군요. 작은 금액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줄 몰랐네요. 도연 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돕고 싶다고요. 저는 뿌듯했어요. 도연이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또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보낸 거였어요. 도연이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담당 의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윤정순 어르신께. 저는 이도현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동봉된 건 오래된 통장 원본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죠. 젊은 도연이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을 봤어요. 도연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도연아,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과 도연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순아, 이제 됐어. 고마워. 도연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꿈에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어요.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니라 책임을 지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한 아이와의 약속을 남겼죠. 저는 도연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죠. 원망하는데 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사랑할 수도 있었는데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남편과 도연이가 보여준 사랑에 감사하죠. 모임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정순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원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도연 씨가 지킨 약속이 더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취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셨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한 거죠. 남편과 도연이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미움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요.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사람이 보육원으로 연락을 했어요. 후원하겠다는 사람,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도연아,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봄이 왔어요. 보육원 마당에 꽃이 피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도연이의 사진을 놓았어요. 액자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보, 도연아, 보이니?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죠. 남편과 도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왜? 도연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도 착해요. 우릴 사랑해주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랑이요. 그게 바로 남편과 도연이가 남긴 거였죠. 여름이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었죠. 무대 뒤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남편의 사진, 도연이의 봉사 모습,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담았죠. 영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흐르고 사진들이 지나갔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과 도연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요. 그 약속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한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못다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라도 지켜야겠어요. 여기저기서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음악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당신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과 도연이겠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 자요, 여보. 잘 자, 도연아.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갔어요. 어느 날 원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도연 장학회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보육원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도연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나 봐요. 저는 기뻤어요. 도연이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곳에 남는구나. 도연아, 들리니? 내 이름이 전국에 퍼지고 있어. 겨울이 다가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보육원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좋아서 소리쳤죠. 할머니 눈사람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이 눈사람 이름은 도연이에요. 할머니가 말한 그 도연 할아버지요. 저는 웃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겠다. 눈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남편과 도연이 사진 옆에 놓았죠. 우리 가족이에요. 비록 함께 있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밤 편지를 썼어요. 남편에게요. 여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게요. 당신을 원망했던 시간이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견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도연이를 만나서 행운이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뜻을 이어준 덕분에 저도 배웠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보육원 아이들이 있고 당신과 도연이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다음 생에 만나면 꼭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할게요. 사랑해요, 여보. 정순이가 편지를 접어서 남편 영정 앞에 놓았어요. 촛불을 켜고 기도했죠. 여보, 도연아,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서 약속을 이어갈게요. 새해가 밝았어요. 보육원에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먹었죠.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올해 소원이 뭐예요? 글쎄,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 저희 소원은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오래 살아서 너희들 다 키워줄게.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봄이 다시 왔어요. 2년이 지난 거죠. 보육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여보 도연아, 봄이 왔어요. 꽃이 예뻐요. 옆에 앉은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누구랑 얘기해요? 응, 할머니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랑. 어디 있어요? 여기. 저는 가슴을 가리켰어요. 마음속에 있어.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할머니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제 손바닥 위에 하나가 내려앉았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작지만 아름다웠어요. 남편과 도연이가 남긴 사랑도 이렇구나. 작지만 아름답고 언젠가는 저도 또 피어나는 거구나. 저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가서 책갈피로 만들 거예요. 소중한 기억으로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 집으로 가는 길에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요. 꽃집 앞을 지날 때 카네이션이 보였어요. 몇 송이 샀습니다. 남편과 도연이에게 드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꽃을 영정 앞에 놓았어요. 여보 도연아, 꽃 가져왔어요. 예쁘죠? 촛불을 켜고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남편과 도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일기를 썼어요. 매일 쓰는 일기예요. 오늘도 보육원에 갔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남편과 도연이가 지키려던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다. 30년 동안 원망하며 산 게 후회된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배웠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 같다.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대된다. 여보 도연아, 고마워요. 사랑해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 남편과 도연이를 만났어요. 셋이서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웃고 있었어요. 좋은 꿈을 꾼 덕분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보육원으로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갔어요.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섰죠. 아저씨, 사과 5개 주세요. 네, 골라드릴게요. 가게 주인이 큰 사과를 골랐어요. 봉투에 담으면서 말했죠. 어르신,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셨던 분 맞죠? 아,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러웠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보육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반겼어요. 할머니, 그래, 왔어. 한 아이가 그림을 건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제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 아이들이 둘러서 있었죠. 정말 예쁘다. 고마워.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족이요.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였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니 배가 불렀어요. 식사 후에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이야기해줘요. 무슨 이야기? 도현 할아버지 이야기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어떻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는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도현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그래,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 저도 도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해가 저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보 도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감사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도연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도연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도연이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압니다. 원망보다는 감사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남편과 도연이가 그걸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올랐죠.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앉아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가 남긴 선의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줍니다. 남편과 도연이가 그랬듯이요. 저는 이제 그 선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약속을 지킨다는 건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